결혼식 당일 아침 신부 이 씨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6개월간 준비한 결혼식이 드디어 오늘이었죠. 예식장에는 하객 200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에게 전화가 안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카톡도 읽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예식 시작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지만 신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이 씨는 SNS에서 신랑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결혼 준비에 쏟아부은 3,500만 원을 되찾기 위한 법정 싸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채널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초 이 씨와 F씨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3년간 연애한 끝에 드디어 결혼하기로 한 것이죠. 이 씨는 행복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이 씨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웨딩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스튜디오에서 웨딩 촬영을 했고 드레스를 맞췄습니다. 예물도 준비했고 신혼집 계약금도 냈습니다. F씨는 바쁘다는 이유로 준비 과정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이해했습니다. 직장 일이 바쁜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이 씨가 혼자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예식장 예약에 800만 원, 웨딩 촬영에 350만 원, 드레스와 턱시도에 600만 원, 예물에 1200만 원, 신혼집 계약금에 500만 원까지 6개월 동안 이 씨가 쓴 돈은 총 3,50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F씨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F씨는 계속 나중에 한 번에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믿었습니다. 결혼하면 같은 식구가 될 텐데 돈 문제로 다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2023년 9월 10일 일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이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당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아침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F씨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11시, 12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아 이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걸까요? F씨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지만 아무도 F씨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 1시 이 씨는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F씨가 먼저 예식장에 도착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요. 하지만 예식장에는 F씨가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예식 시작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객 200명이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씨의 부모님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모두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랑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잠시 신랑이 늦어지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면서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식은 취소되었으며 하객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돌아갔고 이 씨는 웨딩 드레스를 입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F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F씨는 일주일 전에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F씨는 결혼식이 기대된다고 말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3일 후 이 씨는 우연히 SNS에서 F씨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올린 결혼식 사진이었는데 사진 속에는 F씨가 낯선 여자와 함께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23년 9월 13일 이 씨와의 결혼식이 취소된 지 3일 만에 F씨는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린 것입니다. 이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이 씨는 F씨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결국 F씨의 새 주소를 알아냈고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F씨는 이 씨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설명 좀 해줘.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결혼식에 안 나타난 거야? F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그냥 마음이 바뀐 거야. 마음이 바뀌었다고? 결혼식 당일에?
그것도 아무 말도 없이? 말하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이 씨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6개월 동안 준비했어. 3,500만 원을 썼다고. 하객 200명이 왔었어. 내 인생이 망가졌어. F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혼자 한 거잖아. 나는 결혼하자고 한 적 없어. 네가 혼자 준비한 거니까 네 책임이지. 우리 약혼했잖아. 결혼 날짜도 정했잖아. 그래도 나는 공식적으로 동의한 적 없어. 네가 알아서 한 거잖아. 이 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F씨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 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 예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F씨에게 3,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이었죠. 법정에서 이 씨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예식장 계약서, 웨딩 촬영 영수증, 드레스 구매 영수증, 예물 영수증, 신혼집 계약서까지 모든 비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F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9월 10일 결혼식이 기대된다. 우리 곧 부부가 되네. 평생 함께하자는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씨는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피고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6개월간 결혼 준비를 했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결혼식 당일 아무 말 없이 사라졌고 3일 후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약혼 파기입니다. F씨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주장은 일방적입니다. 피고는 결혼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그것은 단순한 연애 중 대화일 뿐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혼이 아닙니다. 원고가 혼자서 결혼 준비를 한 것이지 피고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게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이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날짜를 정했어요. 예식장도 같이 가서 봤어요. F씨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예식장에 동행한 것과 결혼을 약속한 것은 다릅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따라간 것일 뿐입니다.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먼저 원고와 피고가 교제 관계였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또한 원고가 결혼 준비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혼인 예약이 성립하려면 양 당사자가 명확하게 결혼 의사를 합의하고 이를 외부에 알렸어야 합니다.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를 살펴보면 피고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법적 의미의 혼인 예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고가 결혼 준비 비용을 분담하지 않았고 예식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을 볼 때 피고에게 명확한 결혼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 씨는 절망했습니다. 법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출한 3,500만 원은 피고의 요청이나 합의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망치가 탁 내려쳤습니다. 이 씨는 3,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6개월간의 준비, 결혼식 날의 지옥, 그리고 F씨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 충격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랑의 약속은 법적 약속이 아니라고. 결혼을 준비했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씨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판결이었습니다. 연애와 결혼 사이에는 법적으로 큰 간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교제하고 결혼을 준비해도 명확한 혼인신고나 약혼식 같은 공식적인 절차 없이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결혼 준비 비용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상대방과 명확한 합의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혼 준비 비용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